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종민입니다. 저희가 이제 때만 되면 전기차 2025년도에 사세요. 뒤에 사세요. 기다렸다 사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이런 얘기 드릴 때마다 좀, 뭐 죽기 전에 사란 얘기야? 이렇게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쓸만해질 때, 기능이 이제 발전해서 뭔가 이전하고는 다른 가치를 제공할 때, 그 시점이 바로 구입하는 적기다 해서 굳이 시기를 정하면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5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삼성과 현대가 드디어 손을 잡습니다. 이 두 기업이 좀 빨리 손을 잡아서 전기차 시대에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좀처럼 손을 안 잡다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드디어 삼성이 잘하는 부분, 그리고 현대가 잘하는 부분에서 합쳐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엑시노스 오토 V920 칩셋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게 8나노 공정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미세 공정이 적용될지. 지금 기존 엑시노스 8나노 공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마 오토모티브에 맞게 튜닝이 들어갈 겁니다. 공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코어가 이제 8코어인데 CPU 코어가 요게 10코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래픽 성능은 기존 모델 대비 2배다. 그리고 또 뭐 NPU는 1.7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래픽 칩셋은 FPS, 화상 처리할 때 성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꼭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NPU 성능은 이제 알고리즘 분석을 해야 되니까 TOPS, 부동소 수점 연산을 NPU가 또 효과적으로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전장용이 있고 자율주행용이 따로 들어가요. 자율주행용은 또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또 프로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용, 전장용, 그리고 그 외에 출력에 관여하는 그런 이슈들도 아마 비슷한 수준에 맞춰가지고 시스템 반도체가 다 올라가겠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ECU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고요. 이런 장치들이 꽤 많이 붙습니다. 막 70개에서 막 100개 정도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ECU 하면은 엔진 컨트롤 유닛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그리고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 에어백 컨트롤 유닛,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ECU들이 들어가는 장치들입니다. 이렇게 ECU가 들어가는 장치들도 있고 MCU라 그래서 좀 간단한 전자장치들, 뭐 창문 내리고 올리고, 그리고 뭐 화면 켜주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라는 게 들어가는데, 지금 자동차들은 이제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해서 이런 장치들이 하나씩 다 붙어요. 붙어가지고 이걸 CAN FT, 뭐 플렉스플레이, 엔터테인먼트죠. 요거는 이제 모스트 광 케이블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통신하는 BMW가 요거 만들어서 쓰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정보, 화상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역폭이 좀 커야 되니까 TCP/IP 이런 것들도 사용합니다. 요게 이제 앞으로는 도메인 컨트롤 방식으로 이제 바뀐다.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쭉 장치들이 붙어서 이걸 통신으로 연결했는데, 이제 비슷한 장치들끼리 묶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ECU라든지 이제 MCU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100여 개 정도 되는 게 한 20여 개 정도로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도메인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묶어서 여러 개의 MCU가 이제 하나의 도메인 컨트롤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ICCU 같은 기능으로 단순화시켜서 통합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거는 뭉쳐서 제어를 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런 ECU 장치들도 줄어들고, 도메인 컨트롤 방식으로 이게 통신 프로토콜 이런 것들도 이제 바뀌니까 뭐가 이제 좋아져야 되냐면 AP 성능 좋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MCU가 이제 DCU 방식으로 통합이 되면서 AP들 성능이 다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엑시노스 오토 V920 같은 강력한 성능의 멀티코어 AP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이제 다 좋아지는 거죠, 뭐. 일단, 인포테인먼트, 뭐, 엔터테인먼트 아주 쾌적하게 작동하는 거고, 자율주행도 이제 비로소 레벨 3를 못하는 이유가 뭐, 다른 거 없어요. 화상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서 액추에이터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카메라가 더 많이 달려야 되고, 라이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퓨전 센싱에서 들어오는 그 많은 시각 정보를 빠르게 연산도 해야 되고, 알고리즘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화상 처리도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용 컴퓨터가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자율주행 보조,
요런 정도의 PCB에 요런 정도의 그 AP 들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최신 스마트폰, 최신 태블릿, 혹은 뭐 휴대용 PC 정도에 해당하는 최신 공정의 AP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엑시노스 오토 V920 같은 강력한 AP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각각 인포테인먼트, 그 다음에 자율주행용, 그리고 바디 컨트롤 유닛, 그 외에 이제 그 단순화되고 통합된 DCU에 이제 사용이 돼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의 자동차가 이제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는 통합 제어라고 하던데, 통합 ECU가 있고 3개의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중앙, 좌측, 우측 해서 정말 단순화되어 있다던데 그렇게는 안 하나 보죠. 이 테슬라는 처음부터 이제 전기차를 베이스 없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 자동차처럼 원래 자동차는 기계 장치였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도에 폭스바겐에서 보시와 함께 ECU라는 걸 처음 만들어요. ECU를 처음 적용한 브랜드가 폭스바겐이었어요. 그래서 엔진의 점화시기, 분사량, 요거만 ECU가 하나였던 시절이었죠. 이거 써보니까 좋거든요. ECU 자꾸 늘립니다. 이제 뭐 밸브도 조절하게 만들고, TCU, 트랜스미션도 자동 변속기 들어가니까 요것도 TCU, ECU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제어를 하니까 좋고, 뭐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에어백 관련해서, 뭐 시트 관련해서 하나씩 생겨서 붙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개발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야 이렇게 만들면 자동차 정말 좋겠다가 아니라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조사에서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와 우리가 이거 개발해서 붙였어가 아니라 보시, 뭐 컨티넨탈 이런 불시 기업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야 이거 괜찮은데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어서 갖다주고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조율해서 붙여보니까 정상 작동하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막 70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게 막 이게 덕지덕지 붙어 있다가 보니까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장치들이 각각의 펌웨어를 가지고 작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건 진짜 해결하는 것도 문제고, 이게 또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오류로 문제를 일으켰다가 다시 시동 끄고 전원을 오프한 상태에서 온을 해보면 또 정상 작동하는 이런 환장할 그런 오류들이 막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 방식이 그래서 제안이 된 거죠. 비슷한 기능끼리 묶고 통합을 해서 이 MCU, 각각의 MCU로 작동하는 것을 이 DCU 방식으로 해서 이 DCU가 이제 성능이 강화된 AP가 들어가서 많은 장치들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제어를 하는 그런 통합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통합하는 게 아니라 그 에어리어 각각에 해당하는 장치들을 이제 도메인으로 묶어서 그 밑으로 이제 연관된 기능들이 작동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테슬라는 통합 제어고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제?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 테슬라는 원래 이제 내연 자동차를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뭐 기계장치 만들고 거기에 뭐 엔진 ECU 붙고 뭐 이것저것 계속 늘려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모델 S 만들 때 또 그 전에 로드스터 만들 때는 내연 자동차에서 아주 발전된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델 S만 해도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해서 모델 S가 이제 도메인 컨트롤 방식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로스 도메인 방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모델 3부터는 완벽하게 통합 OS로 중앙 컨트롤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뭘 설계를 고치고 참고를 하고 할 만한 게 없었고 그냥 백지에서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되면 전자 제어, 그리고 스위칭 제어, BMS 이런 것들이 내연 자동차하고 전혀 다른 설계니까 뭐 이걸 각각의 기계 장치도 아닌데 그냥 통합 OS 얹고 강력한 AP를 통해서 자동차의 컨트롤러, 그 다음에 자율주행용, 뭐 그 외에 VCM용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해서 지금의 형태가 나온 거고. 근데 내연 자동차는 아무리 전기차 시대가 됐는데 그동안 뭐 벤츠는 130년 했고 BMW도 100년이 넘었고 현대도 1967년부터 지금까지 한 55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연차를 개발했었던 그 많은 데이터들도 다 있고 한데
그럼 이걸 전기차에 맞게 개혁은 하되 기존의 것을 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차세대에 맞는 새로운 내연 자동차 스타일의 설계, 통신 프로토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장의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비슷한 기름끼리 최대한 묶어서 ECU를 단순화시키자. 그리고 강력한 AP를 써서 효율적으로 컨트롤러로 제어할 수 있게 하고 또 통신 오류도 줄이고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 방식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강력한 AP가 그래서 필요하게 된 거고, 삼성에서 우리가 제공해 줄게 협력 관계가 된 겁니다. 최근에 대형 파운드리 TSMC와 삼성이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에 관심을 굉장히 크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그리고 또 뭐 DCU 같은 또 AP, 강력한 성능의 AP 이런 반도체들, 시스템 반도체들이 막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연차 시절에는 뭐 내연차 잘 팔리는 모델이 라브4라든지 코롤라 1년에 한 100만 대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뭐 20만 대, 30만 대 나가면 잘 나간다 이러니까 뭐 전체를 다 한다고 해도 한 8천만 대 정도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8천만 대 정도 되는데 각각 다 구조가 다르고 뭐 MCU라든지 AP 다 다른 걸 씁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마다 우리 뭐 이거 좀 만들어줘 해서 주문하는 수량을 보면 많아야 아주 많아야 몇백만 개, 적으면 뭐 몇만 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어떻게 생산이 되냐면 웨이퍼를 그 위에 회로를 새겨서 잘라서 씁니다. 그런데 웨이퍼가 6인치였다가 8인치였다 지금 12인치, 앞으로는 이제 18인치로 가는데 12인치가 주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웨이퍼 5만 장, 뭐 10만 장 한 달에 TSMC가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12인치 직경으로 하면 300mm죠. 거기에서 반도체가 이제 잘라져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렇게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 주문을 하면 웨이퍼 몇천 장 수준밖에 안 돼요. 몇만 장대로 못 갑니다. 몇천 장 가지고 라인 어떻게 돌려요? 그것도 몇천 장도 1년 수량이 막 그렇게 돼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SMC나 삼성 대형 파운드리에서는 그냥 뭐 8인치로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24나노, 뭐 30나노 이런 거 써. 지금까지 그런 거 써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TSMC도 야, 시스템 반도체 쪽은 진짜 시장이 커지겠구나, 새로운 먹거리겠구나 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삼성도 테슬라 2019년에 하드웨어 3.0, 그게 2014년에 개발된 14나노 공정의 7000대 엑시노스거든요. 엑시노스 어떤 분들은 이제 야 그거 뭐 구닥다리 아니야? 삼성도 자사에 많이 안 쓰는데, 쓰긴 쓰는데 뭐 안 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공급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엑시노스가 이게 속칭 튜닝바를 잘 먹는 AP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들어가는 게 뭐 대수냐 하는데, 이 자동차에 들어갈 때는 자동차에 맞게 또 다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토모티브 규정은 일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 규정하고는 뭐 차원이 다릅니다. 밀 STD810G 테스트 아시죠? 밀리터리 테스트, 이것보다 더 가혹한 뭐 온도 충격, 진동, 습도, 분진, 다양한 테스트들. 그리고 자동차는 한 번 쓰면은 최저 한 10년 이상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고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아주 내구성이나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거의 뭐 산업용의 끝판왕의 성능에 해당되는 그런 스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전장 이런 것들은요, 가정용품, 스마트용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같은 스펙이라 그래도 대략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수량은 많지도 않고 내구성은 높여놔야 되니까 사실 전자업계들이 오토모티브에서 뭐 해달라 그러면 귀찮아하고 안 하려고 막 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최신 공정의 5나노, 뭐 7나노 이런 AP들을 공급을 사실은 그동안 못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대형 파운드리도 우리도 시스템 반도체 할 거야 선언을 했고, 적극적으로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이제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현대차에 맞게 반도체를 공급을 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그런 하드웨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하겠다. 지금 그 계획이 수립이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삼성, 야, 소프트웨어도 없는데 소프트웨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삼성이 자체 소프트웨어는 없죠. 하지만 삼성이 남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정말 사용자 경험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삼성도 OS 개발을 했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OS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굉장히 어렵냐면 OS가 단순히 잘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기기에 물려서 오류 없이 많은 프로그램과 정말 효율적으로 잘 구동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정말 OS를 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손가락에 꼽히잖아요. 그죠? 그 뭐 리눅스나 이런 것들은 오픈소스니까. 그런데 자동차 OS 같은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단순합니다. 물론 자동차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안이죠. 보안이 정말 문제 아니냐. 자율주행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해킹에 뚫리면 진짜 문제인데 삼성이 잘할 수 있을까? 삼성이 근데 보안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삼성이 OS를 만들어서 정말 근사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이 재주는 없어도 이미 있는 OS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거는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OS를 잘 다뤄요. 얼마나 잘 다루냐?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구글에서 구글폰 내면 사용자들이 다 이게 뭐야? 갤럭시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OS가 보안 성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하긴 하나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PC 이 OS에 비해서 단순해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V2X와 같이 외부 통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그 자동차가 이동 수단임과 동시에 내부에서의 인포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요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하자면 약간 좀 프라이빗한 그런 기능의 디바이스가 되거든요. 자동차 OS는 삼성이 지금까지 보여준 안드로이드 그리고 윈도우를 가지고 삼성의 생태계를 소비자들에게 아주 근사하게 많은 분들이 삼성이 뭐 지금 점유율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15년간 애플과 맞짱 뜨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1, 2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삼성이 보여줄 건 다 보여줬고 OS 그것도 남의 OS를 가지고서 정말 자기 OS보다 더 솜씨 있게 다듬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링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아마 현대와 함께 갤럭시 생태계를 앞으로 현대 전기차에 펼쳐놓는다 그러면 2025년서부터는 정말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가치의 전기차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더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성질 급하신 분들은 뭐 할 수 없죠. 뭐 요즘도 좋은 전기차 많이 나오니까 또 내연차도 지금은 거의 정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한 5년 그냥 눈 딱 감고 기존에 있는 거 쓰자 하시는 분은 뭐 지금 교체 시기가 됐다 그러면 사셔도 되는데 한 2, 3년 버틸 수 있다 지금 있는 차로 버텨보세요. 그러면 정말 지금과는 개념이 다른 인포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자율주행 또 뭐 실행 속도, 쾌적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천지개벽할 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이게 이동수단이 아니구나 이제는 그리고 또 모빌리티가 아니구나 이제 디바이스네 사람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진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나를 태우고 다니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그런 디바이스화된 전기차네 라는 생각을 아마 갖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이 현대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저는 가장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제가 IT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기업이 손을 잡았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거기에 또 LG가 버티고 있어.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삼성, LG, 현대. 완전히 이건 무슨 트리니티다 트리니티. SK도 빠질 수 없죠. 그럼 뭐야 이게? 4대 천왕인가? 막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4대 천왕이 뭉쳐서 5년 후에 우리나라의 전자업계와 자동차 업계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VC업계 어떻게 바뀔까? K배터리는 얼마나 위상이 높아져 있을까? 요즘 그런 거 상상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